전라남도가 목포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화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합니다. 화물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기술 지원 체계가 갖춰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수출량이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4월 말 누계 기준 수출과 수입량 모두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군공항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 쌀귀리 생산량의 65%를 재배하는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화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하고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화물 반도체 센터는 화물 반도체 설계, 제작, 후공정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 처리하는 기술 지원 체계를 갖췄습니다. 제작은 화물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맡아 전국 대학과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후공정 과정을 지원합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3월 전국 11개 대학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화물 반도체 센터를 중심으로 후공정 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 반도체 센터는 기업 입주 절차를 거쳐 9월쯤 정식 개소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수출량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4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감소한 40억 3,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 8.5%, 2월 13%, 3월 11.5% 줄어든 데 이어 연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말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은 12.3% 줄어든 184억 달러, 수입은 11.2%가 준 159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누계 무역 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광주 전남 지역 모두 수송 장비 수출이 그나마 흑자 기조에 보탬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17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무안공항 관련 국가정책과 활성화 방안, 광주 군공항 이전의 문제점과 특별법의 이해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민간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군공항 전남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됐던 경과와 정책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무안군민들로 구성된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즉각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은 유치를 희망하는 곳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는 16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회동을 통해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협약을 파기한 것은 무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함께 옮기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전남지사의 입장은 무안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진위는 3자 간 협약을 파기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더는 광주시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루빨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 노선을 유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작물입니다. 국내 대표 쌀 귀리 주산지인 전남 강진은 최근 정부의 특구 지정을 계기로 쌀 귀리 경쟁력 발굴에 뛰어들었는데요. 송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에서 17년째 쌀 귀리 농사를 짓고 있는 박정훈 씨. 한 해 수확하는 귀리를 원물 1kg당 1,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도정을 거쳐야 부가가치가 높지만 전문 설비가 고가인 탓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공장처럼
이렇게 가동률이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도 시설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 박 씨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리 도정은 물론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종합유통센터가 강진에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강진군은 쌀귀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475억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정시설은 물론 건조 저장시설과 농산물 선별장, 저온창고를 갖춘 종합유통센터가 내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정된 쌀 귀리 수매가는 1kg당 6,000원이어서 농가 수익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쌀 귀리와 지역 축제를 연계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쌀기리 가공 제품 개발 및 판매 홍보 마케팅, 그리고 쌀기리 축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브랜드화에 약 1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쌀귀리를 지역 대표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쌀귀리 수확량을 3,5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째.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들까지 나서 자매도시에 기부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3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경북입니다. 도청을 제외한 23개 지자체에서 총 21억 96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북은 도청과 14개 지자체 중 8곳만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청과 18개 지자체에서 10억 6,43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비공개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서 4억 1,290만 원, 인천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7,6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역시 9,480만 원, 세종 2,641만 원 등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임실이 3억 1,476만 원, 전북 순창 2억 7,433만 원, 경북 예천 2억 3,752만 원 등 군 단위에서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예천은 캠핑장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도 컸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대구 역시 200만 명이지만 겨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높게 모금됐습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농촌과 어촌, 산촌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시군 단위의 소도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질이 기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했는데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게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답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5개월째를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전남 목포에 나전칠기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전시 공간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손 전 의원은 17일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나전칠기 기증식을 갖고 지난 20년 동안 수집한 나전칠기 233점과 토지와 건물 9필지 등 약 50억 원에 달하는 작품과 부동산을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남편 명의의 문화재단이 소유한 나머지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앞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옥수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열대 거세미 나방이 고흥에서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올해 첫 보고된 이후 이달 15일 고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흥군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정밀 예찰에 나서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PAP나 애벌레가 발견되는 즉시 약재를 방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3 전남 도민가의 대화가 오는 22일 광양에서 열립니다. 도민가의 대화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해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는 22일 오후 3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며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지난 15일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수가 종합 1위, 광양과 순천이 각각 종합 2위와 3위, 목포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최제인 완도군은 총점 3680점을 획득해 종합 성적 5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국가정원 동문입구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순천만 국가정원 지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갈등 속에서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순천시민대책위의 중재를 믿고 순천시의 진심을 믿고 농성장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조합은 국가정원 동문입구 농성장을 운영한 지 136일 만에 철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도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가 국가정원 농성장 철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순천시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순천시는 노조가 국가정원 동문농성장에서 철수해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이 해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원칙이 무너져 생긴 부작용으로 이미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양사랑 상품권 개인 구매 금액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1인 구매 금액 한도 하향과 함께 보유 한도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15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잔액을 소비해야 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당대학교가 전국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초당대는 지난 15일부터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든든 한 끼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고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